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떼레비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고를 가열차게 봐주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성산 떼레비 가열차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정성산 떼레비 긴급방송. 북한의 김여정 드디어 당 간부들 숙청시대가 열렸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드디어 북한 당 간부들을 마음대로 제거할 수 있는, 숙청할 수 있는 숙청의 시대가 열렸다. 의미심장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급상승한 김여정과 현재 김여정이 당 간부들에 대한 숙청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 올해 처음 유튜브 시작을 할 때 올해 3월 말인가 그럽니다. 그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김여정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하고 김여정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개명하게 했다라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그러려니 했는데 진짜로 김여정이라는 이름을 못 써요. 다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설주라는 이름도 못 쓰게 한다는 겁니다. 리설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개명을 해야 되는, 3월 말부터, 그게 이제 3월 초에 그런 당중앙위원회 그 통지문이 내려와가지고 그 이름을 바꿔라라는 게 이제 3월 달에 와가지고 제가 3월 말에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때부터 김여정에 대한 거는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1년의 사태에서 보시면 항상 김여정이가 김정은이를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안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서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과 모든 걸 보필하던 김여정이 이 6월 30일 판문점 번개회담에서는 거의 정면에 나서지 않고 간부급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서열이 높은 간부급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현성월이가 오히려 김여정이의 바톤을 이어받은 거지요. 그런데 김여정이가 진짜로 어느 정도의 실세인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이의 이 당 간부들 숙청의 시대, 이 NK뉴스가 보도한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7일 데일리 NK는 김일성 추모 꽃바구니에 수치로펌을 넣은 북한 당간부들의 가혹한 처벌을 김여정이 비준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8일 김일성 사망 25주기를 맞아 북한 내부에서 대대적인 추모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평양시 당위원회 명의로 이 꽃바구니를 준비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 관련자들이 처벌되었다고 이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습니다. 평양시 소식통은 7일 데일리 NK에 어떤 거를 소식을 전해내면 김일성, 그러니까 수령님 서거 25돌 당일날 평양시 당위원회 추모 꽃바구니 속에 거품수지, 수치로펌이죠. 그러니까 거품수지를 넣은 꼼수가 들통났다면서 온실 비닐하우스, 온실에 생화가 부족해 거품수지를 넣어서, 그러니까 스티로폼을 넣어서 부피를 늘린 건데 꽃이 없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행사 당일, 김일성 추모하는 그 행사 당일 수치로폼을 채워 넣어 그럴듯하게 꾸민 평양시당 위원회 명의의 추모 꽃바구니를 만수대 동상 및 조선혁명 박물관에 그 이제 앞에 놨는데, 평양시당위원회가 만든 이 스티로폼으로 만든 이 꽃바구니가, 김일성 추모 꽃바구니는 아주 크고 그럴듯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티로폼을 넣어서 꽃바구니를 증정을 하고 추모를 했는데, 그 만수대 동상이나 조선혁명 박물관의 그런 그 꽃바구니나 여러 가지를 감시하는, 그걸 담당하는 중앙당 선전선동부 책임부원이 그거를 캐치를 해서 이건 뭐냐라고 강력하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실은 여러분, 김일성 김정은 추모하는 추모 꽃바구니에 스티로폼을 넣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북한은 모든 꽃바구니가 다 100% 꽃이에요. 생화예요. 더군다나 김일성, 김정일 추모에 대한 꽃바구니는 충성의 척도이기 때문에 제가 북한에 살았어도 이런 평양시당위원회가 꽃이 없어서 그 안에 스티로폼을 넣었다? 그 발각되면 그냥 바로 숙청될 수 있는 상황이지 이게.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데일리 NK가 평양의 소식통을 통해서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앙당 선전선동부 책임 부원이 지적을 해서 이 일이 거기서 마무리되고 윗선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사태가 점점점 엄중한 방향으로 흘렀다고 내부 소식통은 전해왔습니다. 물론 조직 지도부에도 보고됐다는 겁니다. 당 조직 지도부가 막강하죠. 당 조직 지도부는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 정도 될래나?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데입니다. 당 조직 지도부에. 그게 보고 안 될 수가 없지. 당 조직 지도부에까지 보고가 돼서 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졌는데 평양시당 선전선동부 책임부원 림모 씨는 경고 처벌을 받았고 평양시당 선전선동부 부원 김모 씨는 엄중 경고 처벌, 평양시당 전형 원실 지배인 배모 씨는 철칙돼서 원실 원회사로 자초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데일리 NK는 이 모든 과정에 김여정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평양시당 일꾼 처벌과 관련한 보고 내용은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에게 전달됐으며 김여정이가 직접 처벌할 것을 비준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항이냐면 여러분 김일성 추모 일에 꽃바구니를 했는데 평양시당 당위원회가 거기다 스티로폼을 넣었다 이거예요. 이게 엄중한 거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경고 처벌을 받고 좌천되고 경고 처벌을 받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로 워딩이 나온 거는 이거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처벌을 받으면 승진이나 이런 건 아예 생각할 수도 없어요. 왜? 당의 유일사상에 절대적으로 위배되는 짓을 한 거거든. 김일성, 김정일을 신격화, 신조화해야 되는데 이 김일성 추모 일에 아주 성스러운 날에 그 애도의 꽃바구니 속에 스티로폼을 넣었다? 거품 수지를 넣어서 충성심을 호도했다? 이거는 뭐 제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김여정이가 이거 보고를 받고 처벌을 비준을 했으며 김여정이는 지금 주요 행사에서 여러 가지 불거진 사건 사고들을 직접 다루고 있으며 본인 선에서 처리할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데일리 NK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보고위원회에서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이 굉장히 격상돼서 최룡해 인민위원회 위원장, 최룡해 급하고도 따졌을 때 절대 올라가면 올라갔지 직급이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정보원은 이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이 최룡해 인민위원회 위원장이나 또 리수용 당 부위원장과 같은 반열에 있다고 밝혔으며 직급 변동의 여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지만 실질적인 지위는 김여정이 부장급 이상으로 올라섰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소식통은 김여정을 부장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꾼들은 김여정 부장이 혁명의 수도 평양의 당적 행정적 문제들에 경정을 울리고 있는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고 북한의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밝혀왔습니다. 자, 또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전전략연구소는 최근 북한 내부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는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당 간부들이 숙청이 되거나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영웅이 되는 시대가 됐다. 한마디로 김여정이는 지금 김정은의 백두혈통에 가장 가까운 동지이자 동생이라며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실질적으로 철칙이 되거나 숙청이 된 당간부들이 점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국정원 산하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자, 지금 현재 김여정의 실세가 막강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걸 무엇을 보면 아냐면 김일성 있을 때 김정일이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1980년대부터 등장을 했는데 20년 정도 김정일이는 김일성에게 이제 후계자 수업을 받은 거죠. 사실 그 후계자 수업을 받을 때 김정일이가 가장 많이 한 게 숙청입니다. 숙청.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수령님 얘는 죽여야 됩니다. 얘는 숙청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승계를 하면서 김일성이가 데리고 있던 그 정적들을 굉장히 많이 그 숙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김정일의 말을 믿고 그 당시에 뭐 빨치산 줄기도 쳤으니까 이걸 지금 그대로 김여정이가 한다는 거예요. 자, 전략연구원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김여정은 이제는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라며 김정은도 김여정에게 많은 것을 상의를 한다. 많은 것을 물어본다. 또한 김정일 김경희처럼 친여동생인 김여정, 김정은이의 심리적 안정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이 김여정은 머지않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막강한 힘을 보여줄 것이며 또한 김여정의 이런 당 간부들 숙청의 시대는 이미 내부적으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부적으로도 이미 당 간부들 여럿이 김여정에 의해서 숙청이 됐다라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밝혔습니다. 김여정의 숙청시대가 열린 거지. 김여정의 숙청시대. 당 간부들이 말 한마디 할 수 없게 만든 지금 김정은 시대. 여기 유일하게 말을 듣는 게 김여정 말을 듣는다고 지금 내부 소식통은 전해왔습니다. 그러면 김여정이가 그 전에 김정일이가 했던 것처럼 또 김정일이가 있을 때는 김경희, 여동생 김경희는 그렇게 사람을 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 막강했지 김경희도. 그런데 김정은이가 등장하고 백두혈통이 김여정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 김여정이한테 심적인 안정감을 찾아가야 된다는 현실, 김정은이가 결정하기 전에 이미 이제는 김여정이가 당 간부들을 숙청하는 절대 권력의 시대가 열렸다고 데일리 NK가 보내왔습니다. 이제 김여정이는 당 간부들 눈에 뵈는 게 없을 겁니다. 사정없이 들이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데일리 NK가 보도한 이제 현재 지금 북한 당 간부들의 저승사자는 김여정이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해드렸고 북한의 김여정, 드디어 북한 당 간부들의 숙청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방송을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주구장창 말씀 올리지만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저 독재체제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김여정이의 이 저승사자 시대가 열렸습니다. 열릴 수밖에 없죠. 김여정 말밖에 안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그러면 김여정이는 김정은에게 반기를 들거나 또 숙청해야 될 당 간부들을 가차없이 숙청시킬 겁니다. 그렇게 죽어간 많은 당 간부들이 바로 북한의 현실입니다. 북한에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여러분, 멸공의 그날까지 가열차게 달리고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감사합니다.